아줌마가 뭘 알아요? 건설사 팀장 최민호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 전문 교육을 받은 엔지니어들이에요. 대학에서 몇 년씩 공부하고 현장 경험도 쌓은 사람들이죠. 69세 이정부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도 관련 경험이 있어요. 경험이요. 폐기물 선별 경험으로는 이런 고도 기술 시설을 이해하기 어려워요. 웃음소리가 터졌습니다. 비웃음이었죠. 더군다나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아세요? 전문가들이 할머니 말 듣고 설비 점검했다고 하면 대사 이미지가 얼마나 타격받을지. 정분의 입술이 떨렸어요. 25년 전 연구실에서 쫓겨났던 그날이 겹쳐졌죠. 그들은 몰랐습니다. 바로 그 할머니가 이 도시 전체 폐수 시스템의 설계자라는 것을, 그리고 이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란 것도요.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정분입니다. 올해 69이죠. 서울 외곽 구도심 폐수 처리장 옆 폐기물 선별장에서 일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저를 그냥 쓰레기장 할머니라고 부르더군요. 뭐, 틀린 말도 아니니까 상관없습니다. 아침 6시면 어김없이 일어나죠. 무릎이 아파도 허리가 결려도 나와야 해요. 이 나이에 다른 일자리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도 다행인 건 몸이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30년 넘게 이런저런 시설에서 일했거든요. 예전엔 달랐습니다. 국가수자원연구소 수석 기술자였죠. 하얀 가운 입고 연구실에서 물의 흐름을 계산하고 정화 시스템을 설계했어요. 그때만 해도 사람들이 제 말에 귀 기울였죠. 이정분 박사님 말씀이 맞습니다라고 하면서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아무도 제 말을 듣지 않아요. 오늘 아침도 평소와 다름없이 시작됐습니다. 플라스틱 병을 골라내고 캔을 분리하고 종이를 정리하는 일이죠.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하늘이 먹구름으로 덮여 있더군요. 일기예보에서 폭우가 온다고 했죠. 할머니, 오늘 비 많이 온다는데 일찍 들어가세요. 옆에서 일하는 김 사장이 말했어요. 착한 사람이죠. 저보다 10살은 어린데 항상 챙겨주거든요. 괜찮아요. 조금 더 하다가 들어갈게요. 사실 집에 가봐야 할 일이 없어요. 혼자 사는 원룸에서 뭘 하겠어요. 차라리 여기서 일하는 게 나아요. 그런데 오후 2시쯤이었을까요?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처음엔 바람 소리인 줄 알았죠. 그런데 자꾸 반복되더군요. 웅웅거리는 소리였어요. 소리가 나는 쪽을 보니 바로 옆 폐수 처리장이었습니다. 오래된 시설이라 평소에도 소음이 심했는데 오늘은 뭔가 달랐어요. 기계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아니라 마치 무언가 막혀서 끓어오르는 듯한 소리였죠.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귀를 기울여 보니 분명했어요. 시설 내부에서 나는 소리였거든요. 30년 넘게 이런 시설을 봐온 경험으로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신호였죠. 저기 좀 이상한데요? 김 사장을 불러봤어요. 그런데 김 사장은 고개만 끄덕이더군요. 원래 시끄러운 곳이잖아요. 할머니,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럴까요? 아무래도 제가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 걸까요? 그런데 소리는 점점 더 커졌어요. 이제는 진동까지 느껴지더군요. 발밑으로 전해지는 미세한 떨림이었죠. 예전에 연구소에서 펌프 시설에 문제가 생겼을 때와 비슷한 느낌이었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3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죠. 처음엔 보슬보슬하더니 점점 굵어졌어요. 그러면서 냄새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냄새지? 다른 일꾼들도 코를 찡그렸어요.
평소 이 일터에서 나는 냄새와는 달랐거든요. 뭔가 썩은 내음이면서도 화학적인 냄새가 섞여 있었죠. 그때였어요. 폐수 처리장 쪽에서 검은 물이 역류하기 시작한 거예요. 맨홀 뚜껑 틈새로 더러운 물이 솟아오르더군요.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닌가요? 젊은 일꾼이 불안해했어요. 그런데 아무도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죠.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예전 경험으로 봤을 때 이건 단순한 역류가 아니었거든요. 시설 내부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런데 누구에게 말해야 할까요? 누가 쓰레기장 할머니 말을 믿어줄까요? 비는 더욱 거세졌어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처럼 쏟아지더군요. 그러자 역류하는 물의 양도 늘어났죠. 이제는 근처 상가까지 물이 차오르기 시작했어요. 야, 이거 진짜 문제 있는 것 같은데? 상인들이 하나둘 나와서 웅성거렸어요. 그런데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도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죠. 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구청에라도 신고해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손이 떨려서 번호를 제대로 누르기 힘들었어요. 아니, 정말 제가 신고해도 될까요? 혹시 괜한 소동만 일으키는 건 아닐까요? 할머니, 빨리 대피해요. 물이 더 차오를 것 같아요. 김 사장이 제 팔을 잡아당겼어요.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 짐을 챙겨서 떠나기 시작했죠. 그런데 저는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이 상황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고 있었거든요. 단순히 물이 차오르는 게 아니에요. 폐수 처리 시설에 문제가 생기면 도시 전체가 마비될 수 있어요. 빗물과 오수가 섞이고 정화되지 않은 더러운 물이 하천으로 흘러들어가죠. 그러면 상류와 하류 모든 지역이 오염돼요. 식수원까지 위험해질 수 있거든요. 아무도 나 말을 안 듣겠지. 혼잣말이 나왔어요. 이미 세상에서 지워진 존재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냥 쓰레기장 할머니일 뿐이죠. 누가 제 걱정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겠어요?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뭔가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오후 4시, 구청에서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검은색 승용차 2대가 폐수 처리장 앞에 섰죠. 차에서 내린 사람들을 보니 평범한 공무원들이 아니었어요. 정장 차림에 노트북 가방을 든 모습이 뭔가 달랐거든요. 정수연 팀장입니다. 신고 접수하고 왔어요. 앞서 나온 여자분이 말했습니다. 40 중반쯤 돼 보이는 분이었죠. 표정이 굳어 있더군요. 뒤따라 나온 남자는 더 젊었어요. 30 후반 정도, 키가 크고 안경을 쓴 모습이었죠. 박준혁입니다. 대한건설기술팀에서 파견 나왔습니다. 그제야 알았어요. 제가 구청에 신고한 게 접수됐구나 싶었죠. 그런데 마음 한편으론 복잡했어요. 과연 이 사람들이 문제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박준혁이라는 엔지니어가 가방에서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몇 번 터치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죠. 일단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뭔가를 열심히 조작했어요. 숫자들이 화면에 주르륵 나타났죠. 저도 예전에 그런 시스템을 다뤄봤거든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데이터상으로는 정상 범위네요. 유입량, 처리량 모두 평상시와 동일합니다. 박준혁이 고개를 갸웃했어요. 정수연 팀장도 화면을 들여다봤죠. 그럼 뭐가 문제인 거죠? 신고는 분명히 들어왔는데요. 둘이 화면만 쳐다보고 있더군요. 그런데 정작 현장은 보지 않았어요. 여전히 검은 물이 역류하고 있고 냄새도 심했거든요. 저는 다가갔습니다. 저기요, 실제로 물이 역류하고 있어요. 냄새도 나고요. 박준혁이 저를 쳐다봤어요. 그런데 표정이 별로였죠. 마치 왜 끼어드냐는 듯한 얼굴이었거든요.
죄송하지만 지금 전문적인 점검 중입니다. 일반인 분들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 주세요. 일반인이라고 했네요. 뭔가 기분이 묘했어요. 저도 30년 넘게 이런 시설을 다뤄봤는데 말이죠. 그런데 정수연 팀장은 좀 달랐어요. 저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죠. 신고하신 분이세요? 어떤 상황인지 말씀해 주세요. 오후 2시쯤부터 이상한 소리가 났어요. 그리고 점점 역류가 심해지고 있어요. 소리요? 네. 시설 내부에서 웅웅거리는 소리가요. 뭔가 막혀서 압력이 올라가는 것 같았어요. 박준혁이 다시 태블릿을 봤습니다. 압력 게이지는 정상입니다. 유량도 문제 없고요. 혹시 착각하신 건 아닐까요? 착각이라고 했네요.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데이터가 정상이라는데 뭐라고 하겠어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더 큰 소리가 났어요.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맨홀에서 물이 더 많이 솟구쳤죠. 이게 뭐죠? 박준혁이 당황했어요. 태블릿 화면을 다시 확인했지만 여전히 정상이라고 나오더군요. 시스템 오류인 것 같습니다. 센서에 문제가 있나 봐요. 그러면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어디론가 전화를 걸더군요. 본사입니다. 현장 모니터링 시스템 점검 요청드립니다. 한참 통화하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원격에서 확인해봐도 이상 없다고 합니다. 아마 일시적인 현상일 거예요. 일시적인 현상이라고요? 저는 답답했어요.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절대 원인을 찾을 수 없거든요. 정수연 팀장도 초조해 보였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주민들이 계속 불안해하는데요. 일단 외부 컨설턴트를 불러보겠습니다. 더 정밀한 분석이 필요할 것 같아요. 박준혁이 또 전화를 걸었어요. 그러는 사이에도 상황은 점점 악화됐죠. 이제는 근처 상가 바닥까지 물이 차기 시작했어요. 1시간 후 컨설턴트들이 왔습니다. 고급 승용차에서 내린 사람들은 더 비싼 옷을 입고 있었죠. 가방에서 최신형 측정 장비를 꺼내더군요. 수질 분석부터 해보겠습니다. 유량 측정도 필요하고요. 토양 오염도 체크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측정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결과는 마찬가지였죠. 수치상으로는 모든 게 정상 범위입니다. 유량도 평상시와 동일하고요. 토양 오염 수치도 기준치 이하네요. 박준혁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다행이네요.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수연 팀장은 여전히 불안해 보였어요. 그럼 이 역류 현상은 뭐죠? 주민들은 계속 신고하고 있는데요. 아마 집중호우 때문일 거예요. 일시적으로 배수 용량을 초과한 것 같습니다. 비만 그치면 정상화될 겁니다. 그럴듯한 설명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뭔가 이상했어요. 예전에 비슷한 상황을 겪어봤는데 이건 단순한 용량 초과가 아니었거든요. 오후 6시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역류는 더 심해졌죠. 이제는 도로까지 물이 넘쳤어요. 이거 정말 일시적인 현상 맞나요? 주민 한 분이 불안해하며 물었어요. 박준혁은 여전히 태블릿만 보고 있었죠. 데이터상으론 문제 없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보세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갑자기 전화가 왔나 봐요. 박준혁 얼굴이 굳어졌거든요. 네.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신고가 어디요? 통화를 마치고 나서 정수연 팀장과 뭔가 이야기를 나눴어요. 목소리를 낮춰서 대화했지만 대충 들렸죠. 강남구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있다고 합니다. 서초구도요? 네. 전체적으로 배수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야 심각성을 깨달은 모양이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원인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죠. 오후 7시
정수연 팀장이 무전기로 뭔가를 보고하고 있었어요. 네, 현재까지 원인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시스템상으로는 이상 없는데 현장 상황은 계속 악화되고 있어요. 주민 대피령 검토해야 할까요? 주민 대피령이라니. 상황이 그렇게 심각해진 건가요? 박준혁도 점점 초조해 보였어요. 태블릿 화면을 계속 확인했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거든요. 이상하네요. 모든 데이터가 정상인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다가가서 말했죠. 혹시 내부 배관 점검은 해보셨나요? 배관요? 원격 모니터링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아니에요. 직접 들어가서 봐야 해요. 센서로는 못 찾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박준혁이 저를 쳐다봤어요. 이번에는 짜증이 섞인 표정이었죠. 죄송하지만 전문 교육을 받지 않은 분은 시설 내부 출입이 불가능합니다. 안전상 문제가 있어요. 전문 교육을 받지 않았다고요?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제가 누군지 설명해봐야 믿어줄까요? 그런데 정수연 팀장은 다른 반응을 보였어요. 혹시 이런 시설에 대해 아시나요? 네. 예전에 관련 일을 했었어요. 어떤 일이요? 잠깐 망설였어요. 말해봐야 소용있을까 싶었거든요. 그래도 이대로 둘 수는 없었죠. 국가수자원연구소에서 일했었습니다. 수석 기술자였어요. 박준혁이 눈을 동그랗게 뜨더군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죠. 그럼 지금은 왜 여기서? 말끝을 흐렸어요. 아마 궁금했을 거예요. 수석 기술자였던 사람이 왜 폐기물 선별장에서 일하고 있는지 말이죠. 사정이 있었어요. 더 이상 설명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지금 상황만 해결하면 됐거든요. 정수연 팀장이 박준혁을 쳐다봤어요. 그럼 한번 들어보시죠.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박준혁은 여전히 망설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또 전화가 왔나 봐요. 얼굴이 더욱 굳어졌거든요. 네. 시청에서 비상대책회의를 지금 당장요? 통화를 마치고 한숨을 쉬었어요. 이건 단순한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드디어 깨달은 모양이었어요. 그런데 이미 너무 늦었죠.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버렸거든요.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봤어요. 과연 이 사람들이 진짜 원인을 찾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계속 데이터만 들여다보며 시간만 허비할까요? 하늘은 여전히 어두웠고 비는 그칠 줄 몰랐습니다. 오후 8시 상황실이 차려졌습니다. 폐수처리장 사무동 회의실에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구청, 시청, 건설사, 컨설턴트까지 모두 심각한 얼굴이었죠. 저는 구석에 서 있었어요. 정수연 팀장이 들어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분위기가 썰렁했어요. 다들 저를 힐끗힐끗 쳐다봤죠. 현재 상황 보고하겠습니다. 박준혁이 앞에 서서 말했어요. 프로젝터로 화면을 띄우더군요. 각종 그래프와 숫자들이 나왔죠. 모든 수치는 정상 범위입니다. 유입량, 처리량, 압력, 온도 모든 게 기준치 내에 있어요. 그럼 왜 역류가 일어나는 거죠? 시청에서 온 과장님이 물었어요. 박준혁이 잠깐 말을 멈췄죠. 아직 정확한 원인은 파악 중입니다. 파악 중이라니요? 벌써 몇 시간째예요.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박준혁 얼굴이 빨개졌죠. 시스템 점검을 더 해보겠습니다. 센서 오류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때 저는 용기를 냈어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거든요. 저기요.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어요. 뭔가 어색한 침묵이 흘렀죠. 네, 말씀하세요. 정수연 팀장이 격려하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 배관, 물 흐르는 소리가 이상해요. 소리요? 네. 오후 2시부터 계속 들어봤는데요.
평소와 달라요. 뭔가 막혀서 압력이 올라가는 소리거든요. 박준혁이 스크린을 가리켰어요. 압력 수치는 정상입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다를 수 있어요. 센서가 설치된 위치와 문제가 생긴 곳이 다를 수 있거든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사람들 표정이 미묘했거든요. 혹시 내부 배관을 직접 점검해 보면 어떨까요? 육안으로 확인하면. 그때였어요. 박준혁이 말을 끊었죠. 죄송하지만 여긴 전문가들이 일하는 곳이에요. 전문가들이 일하는 곳이라고요? 저는 당황했어요. 저도 관련 경험이 있어요. 30년 넘게. 경험이요? 박준혁이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죄송하지만 폐기물 선별 경험으로는 이런 고도 기술 시설을 이해하기 어려워요. 폐기물 선별 경험이라고 했네요. 저는 얼굴이 화끈해졌어요. 그게 아니라 예전에 국가수자원연구소에서. 아, 그러셨군요. 박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표정은 여전히 냉담했죠. 그런데 지금은 은퇴하신 거잖아요. 기술도 많이 발전했고요. 요즘은 모든 게 디지털화되어 있어서요. 은퇴했으니까 모른다는 뜻인가요?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시청 과장님이 박준혁을 쳐다봤어요. 그래도 한번 들어볼 만하지 않나요? 과장님, 지금은 시간이 급해요. 정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판단해야죠. 박준혁이 다시 스크린을 가리켰어요. 이 시스템은 1초마다 수백 개 데이터를 측정해요. 인간의 감각보다 훨씬 정확하죠. 인간의 감각보다 훨씬 정확하다고요? 그럼 제가 들은 소리는 착각이라는 건가요? 그런데 센서가 고장났을 수도 있잖아요. 제가 다시 말했어요. 그런데 박준혁이 한숨을 쉬더군요. 센서 고장이면 경고 신호가 나와요. 지금은 모든 게 정상이에요. 하지만 실제 현장은. 아줌마가 뭘 알아요? 갑자기 건설사 팀장이 끼어들었어요. 최민호라는 사람이었죠. 박준혁보다 나이가 많아 보였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 전문 교육을 받은 엔지니어들이에요. 대학에서 몇 년씩 공부하고 현장 경험도 쌓은 사람들이죠. 아줌마라고 했네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런데 아줌마가 소리 듣고 뭔가 안다고 하시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바보처럼 보이겠어요. 회의실이 웅성거렸어요. 몇몇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게 보였죠. 정수연 팀장이 말을 막으려 했어요. 팀장님, 모든 의견을 들어봐야. 의견이요? 최민호가 비웃었어요. 이건 의견의 문제가 아니에요. 과학적 데이터의 문제죠. 감정으로 접근할 일이 아니라고요. 감정으로 접근한다고요? 저는 감정이 아니라 경험으로 말한 건데 말이죠. 더군다나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아세요? 언론에 나가면 어떻게 돼요? 전문가들이 할머니 말 듣고 설비 점검했다고 하면요. 할머니라고 했네요. 이제는 아예 대놓고 무시하더군요. 회사 이미지가 얼마나 타격받을지 생각해 보세요. 박준혁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우리는 과학적 방법으로 접근해야 해요. 추측이나 감으로는 안 되죠. 추측이나 감이라고요? 저는 가슴이 답답했어요. 전 그냥 들린 걸 말씀드린 거예요. 30년 동안 이런 시설을 봐왔거든요. 30년 전 기술이랑 지금이랑 같나요? 최민호가 코웃음을 쳤어요. 지금은 AI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요. 센서 정확도도 99.9%죠. 그런데 귀로 들어서 뭘 안다고 해요? 다른 사람들도 웅성거렸어요. 맞는 말이라는 듯한 분위기였죠. 더군다나 여기는 생명과 직결된 시설이에요. 함부로 건드릴 수 없다고요. 생명과 직결된 시설이라니. 그렇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시청 과장님이 시계를 봤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계속 이렇게 있을 수는 없잖아요. 추가 전문가를 부르겠습니다. 박준혁이 말했어요. 서울대 환경공학과 교수님께 자문을 구해보죠. 서울대 교수라니 저보다 훨씬 높은 사람을 부르겠다는 얘기네요. 그게 좋겠네요. 정확한 진단이 필요해요. 최민호가 만족스러워했어요. 저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어차피 아무도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거든요. 그럼 일단 대기하시죠. 교수님 오실 때까지. 박준혁이 회의를 정리했어요.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죠. 저도 나가려는데 정수연 팀장이 다가왔어요. 죄송해요. 좀 거칠게 말한 것 같아서요. 괜찮아요. 익숙해졌어요. 정말 익숙해져 버렸어요. 이런 식으로 무시당하는 게 말이죠. 그런데 정말 확신하세요? 배관에 문제가 있다고요? 네. 소리가 분명히 달라요. 뭔가 막혀 있어요. 정수연 팀장이 고민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겠어요? 저희끼리 조용히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됐어요. 어차피 안 믿으실 거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괜찮아요. 전문가들이 알아서 하겠죠. 저는 회의실을 나왔어요. 복도에서 최민호와 박준혁이 대화하는 게 들렸죠. 참 황당하네. 할머니가 엔지니어 행세를 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옛날 얘기만 하면서 아는 척하는 사람들. 아는 척이라고 했네요. 저는 발걸음을 멈췄어요. 요즘 노인분들이 그래요. 인터넷에서 몇 개 보고는 전문가 된 줄 아시죠? 인터넷에서 본 거라고요? 저는 현장에서 30년을 일했는데 말이죠. 그래도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언론에 나가서 딴소리하면 뭘 어떻게 하겠어요? 증거도 없는데. 증거가 없다고요? 제 경험은 증거가 아닌가요? 밖으로 나왔어요.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죠. 그런데 역류는 더 심해져 있었어요. 이제는 차도까지 물이 넘쳐 흘렀죠. 주민들이 몰려나와 있었어요. 모두 불안해 보였죠. 언제까지 이럴 거예요? 우리 집 지하가 다 잠겼어요. 빨리 뭔가 해주세요. 그런데 정작 전문가들은 회의실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교수님이 올 때까지 기다린다고 했죠. 저는 혼자 서 있었어요. 비에 젖어가면서도 뭔가 해야 할 것 같았는데 아무도 제 말을 들어주지 않았거든요. 이게 현실이었어요. 쓰레기장 할머니의 말 따위는 아무도 듣지 않는다는 게 말이죠. 그런데 물소리는 계속 들렸어요. 점점 더 이상해지는 소리가 말이죠. 오후 9시 서울대 교수님이 도착했습니다. 검은색 세단에서 내린 분은 60대 중반으로 보였어요. 흰 머리에 안경을 쓴 모습이 위험 있어 보였죠. 손에는 고급 가죽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김태웅 교수입니다. 박준혁이 깍듯하게 인사했어요. 최민호도 허리를 숙였죠.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김 교수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그런데 뭔가 권위적인 느낌이 있었죠. 현재까지 모든 수치는 정상입니다. 다만 현장에서 역류 현상이 관찰되고 있어요. 그렇군요. 자료부터 보겠습니다. 회의실로 들어갔어요. 저도 따라 들어가려는데 최민호가 막았죠. 죄송하지만 전문가 회의니까요. 전문가 회의라고 했네요.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는 뜻인가요? 잠깐만요. 저도 관련 경험이 아까 충분히 들었어요. 지금은 정말 중요한 회의거든요. 문이 닫혔어요. 저는 복도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죠. 유리창으로 보니 김 교수가 자료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박준혁과 최민호가 설명하고 있었죠. 진지한 표정들이었어요. 1시간이 지났어요. 저는 복도 의자에 앉아서 기다렸죠. 그런데 누군가 다가오더군요. 아주머니,
여기 왜 계세요? 돌아보니 경비원이었어요. 60대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죠. 회의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회의요? 아주머니가 무슨 회의에? 말끝을 흐렸어요. 그런데 표정을 보니 이상하다는 듯 했죠. 혹시 관계자세요? 네. 관련 일을 했었어요. 어떤 일이요? 수자원 관련 연구를.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어요. 최민호가 나오더니 경비원에게 뭔가 말했죠. 목소리를 낮춰서 대화했는데 대충 들렸어요. 저분 좀 정리해 주세요. 네. 일반인인데 자꾸 끼어들려고 해요. 일반인이라고 했네요. 저는 가슴이 답답했어요. 경비원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아주머니, 죄송한데 여기는 관계자 외 출입 금지 구역이에요. 저도 관계자예요. 어떤 관계자신지요? 예전에 국가수자원연구소에서. 아, 그러셨군요. 그런데 지금은 은퇴하신 거잖아요. 또 은퇴했으니까 상관없다는 얘기네요. 그럼 밖에서 기다려주세요. 규정이라서요. 밖으로 나가라고 하더군요. 저는 어쩔 수 없이 사무동을 나왔어요. 밖은 더 심각해졌어요.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었거든요. 역류하는 물도 더 많아졌죠. 이제는 무릎까지 차오르는 곳도 있었어요. 주민들이 몰려나와 있었어요. 모두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죠. 언제까지 이래야 해요? 우리 집 다 잠겼어요. 누가 책임져 줄 거예요? 불안과 분노가 섞인 목소리들이었어요. 그런데 정작 전문가들은 회의실에서 나오지 않았죠. 저는 처리장 가까이로 갔어요. 소리를 다시 들어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경비원이 따라왔어요. 아주머니, 위험해요. 멀리 계세요. 잠깐만 들어봐야 해요. 안 됩니다. 시설 접근 금지예요. 시설 접근 금지라고요? 제가 뭔가 잘못했나요? 저는 그냥 소리만. 규정이에요. 일반인은 안전선 밖에 있어야 해요. 안전선이 쳐져 있었어요. 노란색 테이프였죠. 저는 그 밖으로 밀려났어요. 그 순간 25년 전 기억이 떠올랐어요. 연구실에서 쫓겨났던 그날 말이죠. 이정분 박사님, 죄송하지만 연구실 정리해 주세요. 왜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구조조정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저는 수석 기술자인데요. 나이도 있으시고 젊은 분들이 더 효율적이죠. 나이 때문이었어요. 54살이라는 이유로 쫓겨났죠. 평생 쌓은 경험도 실력도 소용없었어요. 그때와 똑같았어요. 또 나이 때문에 무시당하고 있었죠. 또 아무도 날 믿지 않는구나. 혼잣말이 나왔어요. 25년이 지났는데도 똑같더군요. 비는 더욱 거세졌어요. 옷이 다 젖어서 몸에 달라붙었죠. 그런데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무력감이 온몸을 감쌌거든요. 오후 10시. 회의가 끝났나 봐요. 김 교수가 나오더군요.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교수님, 원인이 뭔가요?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집중호우로 인한 배수 용량 초과죠. 그럼 위험하지 않다는 건가요? 시설 자체에는 문제 없습니다. 비만 그치면 정상화될 거예요. 기자들이 만족스러워했어요. 명쾌한 답변이었거든요. 박준혁도 카메라 앞에 섰어요. 최신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24시간 감시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안심하셔도 됩니다. 안심하라고 하네요. 그런데 물은 계속 넘쳐 흘렀어요. 저는 기자들에게 다가가고 싶었어요. 제가 들은 소리에 대해 말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경비원이 막았죠. 아주머니, 기자 회견 중이에요. 저도 할 말이 있어요. 관계자만 가능해요. 또 관계자가 아니라는 얘기네요. 김 교수가 마지막 멘트를 했어요. 과학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확히 분석했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루머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루머에 현혹되지 말라고요? 제가 말한 게 루머라는 건가요? 기자들이 하나둘 떠났어요. 김 교수도 차에 올랐죠. 박준혁과 최민호도 웃으면서 인사하더군요. 저는 혼자 서 있었어요. 비에 젖은 채로 말이죠. 그때 한 기자가 다가왔어요. 젊은 여자 기자였죠. 혹시 이 지역 주민이세요? 네. 오늘 상황 어떻게 보세요? 기회였어요. 제 얘기를 할 수 있는 순간이었죠.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해요. 시설의 진짜 문제가. 그런데 최민호가 달려왔어요. 기자님, 저쪽은 일반 주민이에요. 전문적인 내용은 저희에게 문의해 주세요. 기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고는 돌아서더군요. 저를 보지도 않았어요. 최민호가 저를 쳐다봤어요. 짜증이 섞인 표정이었죠. 아주머니, 언론에 이상한 말 하시면 안 돼요. 혼란만 가중시켜요. 이상한 말이라고요? 제가 뭘 이상하게 말했나요? 그리고 앞으로 시설 근처에 오시면 안 됩니다. 공식 경고예요. 공식 경고라고 했네요. 제가 뭔가 잘못한 것처럼 말이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거든요. 저는 그냥 도움이 되고 싶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죠. 도움이요? 아주머니가 할 수 있는 도움은 조용히 집에 가 계시는 거예요. 조용히 집에 가 있으라고요? 25년 전에도 똑같은 말을 들었어요. 저는 돌아섰어요. 더 이상 여기 있고 싶지 않았거든요. 걸음걸음이 무거웠어요. 온몸이 젖어서 추웠지만 마음이 더 차갑더군요. 집까지 가는 길에 계속 생각했어요. 왜 아무도 제 말을 듣지 않을까요? 정말 제가 틀린 건가요? 그런데 머릿속에서 소리가 계속 들렸어요. 오후 2시부터 들었던 그 이상한 소리 말이죠. 분명히 뭔가 잘못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도 믿지 않았죠. 집에 도착했어요. 작은 원룸이었죠. 젖은 옷을 벗고 따뜻한 물로 샤워했어요. 거울을 봤어요. 69세 할머니의 모습이었죠. 주름진 얼굴, 희끗한 머리카락. 이게 지금의 저였어요. 그런데 눈빛은 달랐어요. 25년 전과는 다른 무언가가 있었거든요. 다시 한번 해보자. 거울 속 제게 말했어요. 아무도 믿지 않는다고 해서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제가 옳다고 생각한다면 끝까지 해봐야죠. 눈빛이 바뀌었어요. 체념이 아니라 결심이었죠. 내일은 다를 거예요. 분명히 다를 거였어요. 새벽 2시,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있는데 자꾸 25년 전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때의 저는 달랐었죠. 1999년 봄이었어요. 국가수자원연구소 3층 연구실에서 밤을 새우고 있었죠. 컴퓨터 화면에는 복잡한 설계도가 가득했어요. 정분아, 또 야근이야? 동료 연구원이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자동 제어 시스템 설계가 거의 다 됐어요. 도시 하수 자동 제어 시스템이었어요. 제가 3년 동안 개발한 프로젝트였죠. 센서가 실시간으로 수질을 측정하고 AI가 자동으로 처리 과정을 조절하는 시스템이었어요. 당시로서는 혁신적인 기술이었죠. 박영철 부장이 다가왔어요. 50대 중반의 남자였는데 항상 제 작업을 유심히 지켜봤거든요. 고생 많다. 언제 완성돼? 다음 주면 최종 보고서가 나올 거예요. 박 부장이 만족스러워했어요. 그런데 표정이 묘했어요. 뭔가 계산하는 듯한 눈빛이었죠. 그래, 수고해. 내가 윗분들께 잘 보고할게. 그때는 몰랐어요. 그게 마지막 대화가 될 줄은 말이죠. 일주일 후, 프로젝트 발표 날이었어요. 저는 연구실에서 최종 점검을 하고 있었죠. 정분아, 발표 준비 다 됐어? 동료가 물었어요.
네, 3년 동안 준비한 건데 못할 게 뭐 있어요. 그런데 발표실에 들어가니 이상했어요. 제 자리에 박 부장이 서 있더군요. 부장님, 왜 거기에? 아, 정분이구나. 오늘 발표는 내가 하기로 했어. 네. 그런데 이 프로젝트는 제가, 물론 내가 개발했지. 그런데 대회 발표는 부장급이 하는 게 좋겠다고 하더라고. 이상했어요. 지금까지는 개발자가 직접 발표했는데 말이죠. 그럼 너는 뒤에서 기술적인 질문에만 답하면 돼. 발표가 시작됐어요. 박 부장이 제 연구 내용을 설명했죠. 3년 동안 제가 밤새워 만든 시스템을 마치 자신이 개발한 것처럼 말했어요. 이 시스템의 핵심 아이디어는, 이 알고리즘의 독창성은, 모든 게 제 아이디어였는데 박 부장 입에서 나오고 있었어요. 발표가 끝나고 박수가 터졌어요. 사람들이 박 부장에게 몰려들어 축하했죠. 부장님, 정말 훌륭한 연구네요. 이런 시스템을 혼자 개발하셨다니. 혼자 개발했다고요? 저는 뒤에서 지켜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로부터 6개월 후, 시범 운영이 시작됐어요. 처음에는 순조로웠죠. 그런데 갑자기 문제가 생겼어요. 센서 오류였어요. 수질 측정 값이 부정확하게 나오기 시작했죠. 정분아, 이거 왜 이래? 박 부장이 다급하게 물었어요. 센서 교정이 필요해요. 제가 처음 설계할 때부터 지적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 게 있었어? 네. 보고서에도 써놨어요. 3개월마다 교정해야 한다고요. 그런데 박 부장은 그런 내용을 몰랐어요. 발표만 했지 실제 개발 과정을 모르니까요. 문제는 점점 커졌어요. 언론에서 시스템 오류를 지적하기 시작했죠. 혈세로 만든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담당자는 책임을 져야 한다. 그때 박 부장이 저를 불렀어요. 정분아, 이 문제 어떻게 할까? 교정하면 금방 해결돼요. 그런데 언론에서는 설계 결함이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유지보수 문제예요. 박 부장이 고민하더니 말했어요. 그럼 내가 책임지고 해결해. 책임지라고요? 문제의 원인도 해결책도 제가 다 말해줬는데요. 하지만 상황은 악화됐어요. 시스템을 완전히 교체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었죠. 그때 박 부장이 다시 저를 불렀어요. 정분아, 미안한데 사표 써줄 수 있어? 네. 왜요? 책임을 져야지.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그런데 이 문제는 유지보수만 제대로 하면 위에서 결정된 거야. 어쩔 수 없어. 저는 황당했어요. 제가 개발한 시스템인데 제가 책임을 지라는 거였죠. 그럼 부장님은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나는 다른 부서로 발령받을 거야. 좌천이 아니라 다른 부서로 가는 거였어요. 저는 거부했어요. 못 써요.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때부터 조직에서 저를 압박하기 시작했어요. 연구실 책상을 빼고 프로젝트에서 배제하고 심지어 급여까지 늦게 주더군요. 결국 6개월 후에 쫓겨났어요. 구조조정이라는 명목으로요. 그 후가 더 힘들었어요. 다른 곳에 취직하려고 해도 안 됐어요.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더군요. 남편도 떠났어요. 당신 때문에 우리 집안이 망신당했어. 제가 뭘 잘못했는지 말해봐요. 그런 것도 몰라. 조용히 있으면 될 걸 왜 떠들고 다녔어? 떠들고 다녔다고요? 저는 그냥 진실을 말했을 뿐인데요. 이혼 후에는 정말 막막했어요. 갈 곳도 없고 할 일도 없었죠. 그렇게 시작한 게 폐기물 선별 일이었어요. 어디서도 과거를 묻지 않는 곳이었거든요. 25년이 흘렀어요. 그동안 그 자동 제어 시스템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지금도 어딘가에서 돌아가고 있겠죠. 제 이름은 지워진 채로 말이에요. 새벽 3시
빗소리가 들렸어요. 창문을 열어봤어요. 여전히 폭우가 쏟아지고 있더군요. 그리고 저 멀리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폐수 처리장 쪽에서 나는 소리였죠. 웅웅거리는 소리가 더 커졌어요. 뭔가 심각하게 잘못되고 있다는 신호였죠. 저는 옷을 입었어요. 나가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25년 전에는 포기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죠.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었어요. 밀려난 것뿐이었죠. 이번에는 끝까지 해보겠다고 다짐했어요. 아무도 안 믿어도 아무도 안 들어도 말이에요. 새벽 4시 소리가 더 이상해졌습니다. 창문을 통해 들리는 웅웅거리는 소리가 이제는 진동으로도 느껴졌어요. 잠깐 눈을 감고 귀를 기울여 봤죠. 25년 전 연구실에서 밤새워 듣던 그 소리와 똑같았어요. 배관 내부 압력이 급격히 올라갈 때 나는 소리였죠. 우산을 챙기고 밖으로 나왔어요. 비는 더욱 거세졌어요. 마치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폐수 처리장으로 가는 길에 물이 발목까지 찼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물의 색깔이었어요. 검은빛이 도는 게 평범한 빗물이 아니었거든요. 처리장에 도착하니 아수라장이었어요. 경비원들이 우왕좌왕하고 있었죠. 이거 어떻게 해야 하지? 본부에 연락은 했어? 했는데 아무도 안 받아. 그럴만했어요. 새벽 4시에 누가 전화를 받겠어요. 저는 처리장 건물로 다가갔어요. 그런데 경비원이 막더군요. 아주머니, 위험해요. 들어가시면 안 돼요. 잠깐만 봐야 해요. 안 됩니다. 접근 금지예요. 그때였어요. 갑자기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맨홀에서 물이 폭발적으로 솟구쳤죠. 이거 뭐야? 경비원들이 당황했어요. 이제는 정말 심각한 상황이 된 거였죠. 저는 경비원을 밀치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못 막을 정도로 급박한 상황이었거든요. 1층 제어실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들어가 보니 당직 근무자가 한 명 있었죠. 30대 남자였는데 완전히 패닉 상태였어요. 어떻게 하지? 뭔가 이상한데. 모니터를 보니 경고등이 깜빡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작 수치는 정상이라고 나와 있었죠. 센서가 고장난 것 같아요. 제가 말했어요. 당직자가 저를 쳐다봤죠. 아주머니가 왜 여기에? 지금 그럴 때가 아니에요. 어디에 수동 밸브가 있어요? 수동 밸브요? 네. 자동 시스템이 고장 났으니까 수동으로 조작해야 해요. 당직자는 어리둥절해 했어요. 수동 조작을 해본 적이 없었나 봐요. 저기, 지하에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아주머니가 어떻게. 지금은 설명할 시간이 없었어요. 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었거든요. 지하로 내려갔어요. 습하고 어두운 통로였죠. 손전등을 켜고 찾아봤어요. 있었어요. 25년 전 제가 설계했던 바로 그 시스템이었죠. 물론 일부는 개선됐지만 기본 구조는 똑같았어요. 소리가 가장 큰 곳을 찾았어요. 3번 배관이었죠. 귀를 대고 들어보니 분명했어요. 내부에 뭔가 막혀 있었거든요. 여기네. 혼잣말이 나왔어요. 수동 밸브를 찾았어요. 녹이 슬어서 돌리기 힘들었지만 어떻게든 돌렸죠. 그러자 압력이 조금씩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했죠. 임시 배수로를 만들어야 했어요. 옆에 있는 우수관으로 물을 빼내는 거였죠. 플라스틱 관을 찾아서 연결했어요. 손이 다 더러워졌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물이 흐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조금씩이었는데 점점 많아졌죠. 7분이 걸렸어요. 그렇게 길게 느껴지던 7분이 지나고 나니 소리가 잦아들었어요. 위로 올라와서 확인해 봤어요. 역류가 멈춰 있었죠.
당직자가 모니터를 보고 있었어요. 압력이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그럼 됐네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그런데 그때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박준혁, 최민호, 정수연 팀장까지 모두 급하게 온 모습이었죠. 상황이 어떻게 됐어? 박준혁이 물었어요. 당직자가 대답했죠. 갑자기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갑자기요? 네. 아까까지 이상했는데 지금은 모든 수치가 정상이에요. 박준혁이 모니터를 확인했어요. 정말 모든 게 정상이었죠. 이상하네. 뭔가 조치를 취한 게 있나? 아니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그때 최민호가 저를 봤어요. 저 아주머니는 왜 여기 있어?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죠. 정수연 팀장이 물었어요. 혹시 뭔가 하신 게 있나요? 네. 수동 밸브를 조작했어요. 수동 밸브요? 박준혁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런 게 있다는 걸요. 예전에 이런 시설을 다뤄봤거든요. 그래도 위치를 정확히 알기는. 박준혁이 말을 멈췄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표정이었죠. 어떤 배관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셨어요? 3번 배관이요. 압력이 가장 높았거든요. 압력이요? 어떻게 알 수 있죠? 소리로요. 배관마다 소리가 달라요. 박준혁과 최민호가 서로를 쳐다봤어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들이었죠. 그런데 정확한 위치는 어떻게? 25년 전에 제가 설계했거든요. 설계요? 이제야 말할 때가 된 것 같았어요. 이 시설의 원형은 제가 개발한 거예요. 국가수자원연구소에서요. 회의실에 또 다른 침묵이 흘렀어요. 이번에는 더 길었죠. 정수연 팀장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그럼 지금까지 말씀하신 게, 네. 제가 만든 시스템이니까 문제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있었어요. 박준혁이 당황해했어요. 그런데 왜 처음에 말씀해 주시지 않았어요? 했어요. 그런데 아무도 안 믿었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었죠. 쓰레기장 할머니의 말을 누가 믿겠어요. 최민호는 아직도 납득이 안 된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래도 이상하지 않아요? 25년 전 기술이랑 지금이랑 다른데요. 기본 구조는 똑같아요. 물은 항상 같은 방식으로 흘러요. 물리 법칙은 바뀌지 않았거든요. 당직자가 확인해 봤어요. 정말 3번 배관에 문제가 있었네요. 데이터를 다시 보니 나와요. 박준혁이 모니터를 다시 봤어요. 이번에는 자세히 분석했나 봐요. 아, 여기 센서가 고장났었네요. 그래서 감지 못한 거구나. 센서 고장이었어요. 처음부터 제가 말한 게 맞았던 거죠. 어떻게 아신 거죠? 정수연 팀장이 물었어요. 소리요. 기계 소리는 거짓말하지 않아요. 25년 동안 현장에서 일하면서 배운 거였어요. 숫자보다 소리가 더 정확할 때가 있다는 것 말이죠. 박준혁이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처음부터 말씀 들어볼 걸 그랬네요. 최민호는 아직도 어색해 보였어요. 그럴 만했죠.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저를 무시했었으니까요. 밖에서 경비원이 소리쳤어요. 물이 빠지고 있어요. 모두 밖으로 나가서 확인해 봤어요. 정말 역류했던 물이 서서히 빠지고 있었죠. 하늘도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어요. 비도 약해졌고요. 7분 만에 도시를 구한 셈이었어요. 그런데 정작 저는 별거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냥 제가 아는 걸 한 것뿐이었거든요. 새벽 6시, 언론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기자는 지역 방송국 기자였어요. 그 다음엔 신문사, 온라인 매체까지. 어떻게 소식이 이렇게 빨리 퍼졌는지 신기했죠. 시민 제보로 알게 됐습니다. 폐수 처리장 사고를 한 시민이 막았다고요?
정수연 팀장이 당황스러워했어요.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죠. 그게 상황이 복잡해서요.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가요? 기자들이 달려들었어요. 박준혁은 아예 뒤로 물러서 있었죠. 저는 구석에 서 있었어요. 카메라에 찍히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한 기자가 저를 발견했어요. 혹시 그분이세요? 사고를 막으신 분이요?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떻게 하신 거죠? 별거 아니에요. 그냥 아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아는 대로요? 일반인이 어떻게 그런 시설을. 그때 정수연 팀장이 끼어들었어요. 이분은 일반인이 아니세요. 국가수자원연구소 출신이에요. 기자들이 웅성거렸어요. 뭔가 특별한 이야기가 있다는 걸 직감한 모양이었죠. 어떤 일을 하셨나요? 예전에 연구원이었어요. 지금은 뭘 하세요? 순간 말이 막혔어요. 폐기물 선별장에서 일한다고 해야 하나요? 지금은 은퇴했어요. 거짓말은 아니었어요. 강제로 은퇴당한 거였지만요. 한 기자가 휴대폰으로 뭔가를 검색하고 있었어요. 이정분, 혹시 90년대 말 자동 제어 시스템 개발하신 분이세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깜짝 놀랐어요. 네, 그렇긴 한데요. 기자들이 더욱 흥미로워했어요. 그럼 오늘 사고를 막을 수 있었던 이유가 그 시설이 제가 개발한 시스템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이제 숨길 이유가 없었어요. 어차피 알려질 거였으니까요. 대단하네요. 25년 전 자신이 만든 시스템을 지금도 고칠 수 있다니. 시스템은 바뀌어도 물의 흐름은 같거든요. 오전 9시 시청에서 담당자가 나왔어요. 과장급으로 보이는 분이었는데 표정이 심각했어요. 긴급 대책 회의를 소집하겠습니다. 이번엔 저도 정식으로 초대받았어요.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대우였죠. 회의실에 들어가니 어제 봤던 사람들이 다 있었어요. 박준혁, 최민호, 김태웅 교수까지. 그런데 분위기가 어색했어요. 시청국장이 회의를 주재했어요. 먼저 이정분 씨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모든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어요.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시선들이었죠. 덕분에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박수가 나왔어요. 어색한 박수였지만요. 그런데 몇 가지 확인할 게 있어서요. 국장이 서류를 꺼냈어요. 이정분 씨의 과거 경력을 확인해 봤습니다. 경력이요? 국가수자원연구소에서 15년간 근무. 도시하수 자동제어 시스템 주 개발자. 그런데 1999년 갑자기 퇴사하셨네요. 과거 일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는 거였어요. 당시 뭔가 문제가 있었나요? 저는 대답하기 망설였어요. 25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조심스러웠거든요. 그런데 김태웅 교수가 입을 열었어요. 제가 당시 상황을 알고 있습니다. 모든 시선이 김 교수에게 쏠렸어요. 당시 연구소 내부에 문제가 있었어요. 개발 실적을 둘러싸고요. 어떤 문제요? 박영철이라는 부장이 개발자 실적을 가로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자 개발자에게 책임을 떠넘겼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25년 만에 진실이 공개되는 순간이었죠. 그게 사실인가요? 국장이 저에게 물었어요. 네, 맞아요. 그럼 지금까지 누명을 쓰고 계신 거네요. 누명이라는 표현이 적절했어요. 제가 잘못한 게 아니었거든요. 최민우가 불편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해도 지금 와서 다시 거론할 필요가. 김 교수가 그를 쳐다봤어요. 필요가 없다고요? 유능한 기술자를 내쫓은 게 잘못이 아니라고요? 그건 아니지만 더군다나 어제 그분 말을 무시한 건 또 뭡니까? 김 교수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한 거잖아요. 나이 많다고
여자라고, 지금 지위가 낮다고 무시한 거 아닙니까? 박준혁이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최민호는 여전히 불만스러워 보였어요. 하지만 우리도 절차에 따라. 절차요? 어떤 절차에 시민을 무시하고 쫓아내라고 되어 있나요? 국장이 엄한 표정을 지었어요. 관련자들 모두 경위서를 작성하세요. 경위서라니. 문제가 커진 모양이었어요. 그리고 언론 대응도 준비하세요. 어제 일이 다 알려졌어요. 정말로 언론에 다 나간 모양이었어요. 오후 2시 기자회견이 열렸어요. 이번엔 제가 주인공이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쫓겨났는데 말이죠. 먼저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국장이 인사했어요. 특히 이정분 씨께서 큰 사고를 막아주셨습니다. 박수가 터졌어요. 이번엔 진심이 담긴 박수였어요. 과거 부당한 대우에 대해서도 사과드립니다. 공식 사과였어요. 25년 만에 사과였죠. 기자들이 질문했어요.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보상은 어떻게 받으실 건가요? 보상 얘기가 나오니 생각해 볼 게 많았어요. 보상은 필요 없어요. 네. 기자들이 놀랐어요. 돈은 필요 없어요. 대신 이름만 돌려주세요. 이름이요? 25년 전 제가 개발한 시스템에서 제 이름이 빠져 있어요. 그것만 원래대로 해주시면 돼요. 명예회복이었어요. 그게 제가 정말 원하는 거였거든요. 물론입니다. 당연히 정정하겠습니다. 국장이 즉석에서 약속했어요. 회견이 끝나고 박준혁이 다가왔어요. 정말 죄송했습니다.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괜찮아요. 이미 끝난 일이에요. 앞으로도 조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수연 팀장도 인사했어요. 많이 배웠습니다. 앞으로는 시민들 의견을 더 잘 들어보겠어요. 최민호는 마지막까지 어색해했어요. 그래도 인사는 했죠. 고생하셨습니다. 씁쓸한 인사였어요. 저녁에 집으로 돌아왔어요. 뉴스에서 오늘 일이 나오고 있더군요. 쓰레기장 할머니라 무시했는데 그분이 도시를 구했습니다. 제목이 좀 자극적이긴 했지만 사실이었어요. 휴대폰이 계속 울렸어요. 인터뷰 요청들이었죠. KBS에서 전화드렸습니다. 조선일보인데요. 유튜브 채널에서 모두 정중했어요.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대우였죠. 그런데 한 통화가 특별했어요. 수자원 연구소입니다. 원장님이 만나 뵙고 싶다고 하시는데요. 25년 만에 연구소에서 연락이 온 거였어요. 내일 시간 되시나요? 물론 시간이 됐어요. 밤늦게 창문을 열어봤어요. 비는 그쳤고 별이 보였어요. 폐수 처리장에서는 정상적인 소리가 들렸어요. 기계가 제대로 돌아가는 소리였죠. 25년 만에 제 이름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다시 제 말을 들어주기 시작했어요. 늦었지만 정의가 승리한 거였어요. 3개월 후,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면 시청 회의실로 출근해요. 노후도시 안전자문단 회의가 있거든요. 이정분 자문위원님, 3구역 점검 결과 어떻게 나왔나요? 정수연 팀장이 물었어요. 이제는 팀장에서 과장으로 승진했죠. 배관 교체가 시급한 곳이 2군데 있어요. 특히 15번 라인은 올 겨울 전에 반드시 해야 해요. 어떻게 하셨어요? 소리가 달라요. 금속 피로 소리가 나거든요. 젊은 기술자들이 신기해했어요. 아직 경험이 부족한 친구들이었죠. 다음 주에 현장 교육 나가실 수 있으세요? 물론이죠. 현장 교육이 제일 보람 있어요. 젊은 친구들에게 실무를 가르치는 거거든요. 목요일 오후에는 대학 강의도 해요. 서울대 환경공학과에서 특강을 맡았거든요. 오늘은 현장 감각에 대해 얘기해 볼게요.
학생들이 진지하게 들었어요. 데이터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직접 보고 듣는 게 더 정확해요. 한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그런데 교수님, 경험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하죠? 많이 보고 많이 들어야죠. 그리고 무엇보다 겸손해야 해요. 겸손함을 강조했어요. 제가 뼈저리게 깨달은 거였거든요. 기술이 아무리 발달해도 현장의 목소리를 무시하면 안 돼요. 강의가 끝나고 김태훈 교수가 다가왔어요. 오늘도 좋은 강의였어요. 감사해요. 제가 더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출판사에서 연락 왔어요. 책 쓰실 생각 없으세요? 책이라니. 생각해 본 적 없었어요. 뭘 쓸까요? 경험담이요. 현장에서 배운 이야기들 말이에요. 고민해 볼 만한 제안이었어요. 금요일에는 폐기물 선별장에도 들렀어요. 완전히 그만둔 건 아니었거든요. 할머니 요즘 바쁘시죠? 김 사장이 반갑게 맞아줬어요. 조금 그렇긴 해요. 좋은 일이잖아요. 젊은 사람들한테 가르쳐 주시고, 김 사장도 기뻐해 줬어요. 착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할머니, 혹시 우리 아들 좀 도와주실 수 있어요? 아들이요? 공학도인데 취업이 안 돼서요. 할머니께 배우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도와줄 수 있었어요. 젊은 친구들 돕는 게 요즘 제 일이니까요. 저녁에는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요. 근처 하천을 따라 산책하는 거죠. 3개월 전 폭우 때 넘쳤던 그 하천이에요. 지금은 맑은 물이 흐르고 있어요. 물소리를 들어봤어요. 건강한 소리였죠. 막힌 곳도 없고 오염된 것 같지도 않았어요. 벤치에 앉아서 하천을 바라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거든요. 25년 전 일이 떠올랐어요. 연구실에서 쫓겨났던 그날 말이죠. 그때는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세상이 끝난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도 필요한 시간이었어요. 현장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죠.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기쁜 눈물이었지만요.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죠. 안녕하세요. 부산시에서 연락드렸습니다. 네. 저희 지역에도 비슷한 시설이 있는데요. 자문을 구하고 싶어서요. 부산에서도 연락이 온 거였어요. 언제 시간 되시면 한번 와주실 수 있으세요? 물론이죠. 이제는 전국에서 연락이 와요. 제 경험이 필요한 곳들이 많더군요. 집으로 돌아와서 저녁을 먹었어요. 간단한 식사였지만 맛있었어요. 뉴스에서는 오늘도 여러 가지 일들이 나오고 있었어요. 좋은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있었죠. 그런데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사람은 버려져도 기술과 진심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25년 동안 쓰레기장에서 일했지만 제가 배운 것들은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사람들이 필요로 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진심도 마찬가지였어요. 도시를 지키고 싶다는 마음,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은 변하지 않았거든요. 다시 하천으로 나갔어요. 밤이 되니까 더 조용했죠. 물소리에 귀를 기울였어요. 리듬이 있었어요. 자연스럽고 부드러운 리듬이었죠. 그 소리를 들으면서 미소를 지었어요. 내일도 누군가 제 도움이 필요할 거예요. 그리고 저는 기꺼이 도와줄 거예요. 69세 할머니지만 아직 할 일이 많거든요. 물은 계속 흘렀어요. 새로운 곳을 향해서 말이에요. 제 인생도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저는 AI 나레이션 박정현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